같아요? 청양고추. 청양고추니까 청량이 뭐 이제 그래 한때 청량의 지자체장에 청양고추를 자기 그 청양고추 축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청양고추가 청량의 원산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청양고추는 본래 생긴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이렇게 고추 종자하고 태국산 종자하고 서로 교배를 해서 그 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맵고 정말 매운 그렇게 그 고추가 됐는데요. 그걸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험 재배한 게 청송하고 영양에서 처음 시험 재배를 했대요. 그 시험 재배를 해서 성공을 해서 두 지역을 합쳐서 청송하고 영양 이래가지고 청양고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런데 청양고추 씨 요즘에는 이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박 큰 거 해가지고 수박씨 걷어가지고 수박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긴 자라요. 근데 요만해. 큰 게 자기 아빠랑 같질 않아요. 자기 아빠는 이만한데 자기는 요만. 이게 이제 후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작아져요. 이상하게. 옥수수도 옛날 거는 아빠랑 자기랑 똑같아. 옛날에는 그냥 씨앗에 옥수수 뭐 이렇게 종자를 남겨놓잖아요. 그 저 위에다 처마 밑에다 달아놓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대로 뿌리면 아빠랑 똑같은 것이 나오지. 그런데 지금 옥수수는 옛날 옥수수 뭐 날도 굵고 뭐 엄청 좋은데요. 그걸 씨를 받아가지고 뿌리면 자식이 아빠보다 열등한 거 엄청 열등해가지고 그냥 알이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이가 많이 빠지고 3대는 더 그렇고 이게 이제 이렇게 대가 끊겨. 호박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호박 그 조선 호박이라 가지고 다 씨앗을 다 해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요즘 호박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호박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아빠보다 자식이 못해. 자식이 열등해. 그리고 이게 대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종자가 이제 이렇게 종묘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연구를 거듭해서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달고 수박 같은 것도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달잖아요. 보면 참외를 생각해 보세요. 참외 30년 전에도 청주 참외 유명했지만 지금 훨씬 덜 달고 크고 그러거든요. 맛있거든요. 보면 모든 작물들이 지금 더 좋아졌는데 근데 이제 종자는 이게 종자는 네 이게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뭐 시대가 시대인지라 뭐 분업화해서 농민들은 씨앗을 거둘 생각하지 않고 종묘 회사에서 딱 이렇게 다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이렇게 주고 농민들은 그 씨앗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씨앗이 이렇게 비싸면 참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씨앗이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되면 농민들한테 좋겠지만 씨앗이 비싸면 비쌀수록 부담은 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종묘사, 우리나라 종묘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우리나라 종묘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쓴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니까 뭐 영업이익이 우리한테 남아서 돌고 순환되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종자가 다른 나라 종자를 갖고 오면 참 그렇다고요. 청양고추 종자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질 않아요. 특허권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갖고 있어. 8년 넘어간 거예요. 특허권이. 예전에 97년도에 IMF가 생겨가지고요. 그런 게 뭐 고추만 있겠어요. 산업의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해외 자본에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흑농종묘 같은 거, 중앙종묘 같은 이런 회사들이 몬산토에게 팔렸어요. 몬산토가 그런 거 흑농종묘, 중앙종묘 이런
종묘 회사를 샀고 거기에 들어있는 특허권들이 거기에는 수박도 있고 호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막 오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특허권들을 다 사서 청양고추도 거기서 갖고 있던 것들인데 몬산토가 사가지고 우리 청양고추 씨앗은 몬산토의 특허권을 이제 권리를 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일부는 이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우리나라 회사가 다시 특허를 이렇게 우리나라 판권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회수하지 못한 게 많죠. 이 몬산토 같은 회사 같은 게 이제 그 고엽제 팔아가지고 본래 화학회사인데 화학회사에서 플러스 종묘 회사까지 이렇게 더 이렇게 영업 확장을 했는데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 많이 팔아가지고 이 회사가 엄청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종묘 회사 쪽으로 진출해서 지금은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에요. 종묘 쪽으로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런 이제 그 종묘에 대한 이런 것이 수탈 당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면화 같은 게 인도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 3대 면화 생산국이거든요. 인도 면화 유명하잖아. 간디가 맨날 물레 만들어서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그 면화 생산해서 천을 만들자 뭐 이렇게 또 지금 생각하면 참 뭐 나름 미치는 나름 이제 이렇게 괜찮은 주장이지만 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주장이에요. 간의 수공업으로 면화를 막 이렇게 하자는 것은 좀 어쨌든 그런 이제 면화가 몬산토에서 면화의 종자를 유전자 조작 같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병충해에 강하고 유전자를 잘 이렇게 개발을 하면 그 벌레 먹지 않는 면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면화가 뽕으로 한 건가요? 면화가 뽕인가요? 면화는 뭐죠? 목화인가요? 내가 그걸 잘 몰라. 그러고 보니까 목화네. 뽕은 이제 이렇게 애벌레가 나오는 거고 면화 나무는 나무에서 솜털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보면 그게 이제 병충해에 아주 강하고 또 양도 되게 많고 하는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인도인들에게 이제 보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생산량이 확 차이가 나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그 씨앗을 사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씨앗을 다시 받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을 다시 받아서 하면 그만큼 되지 않아. 그리고 병충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걸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병충해가 생기는, 병충해도 진화를 해가지고 그 벌레를 먹지 않는 면화라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벌레 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그 몬산토 같은 종자 회사에 종속이 돼버려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제품을 종자를. 그러니 참 가격이라도 조금 올리면 참 난감한 거죠. 우리 인류가 멸망하면 그런 작물들의 씨앗이 그 기후 위기가 생겨가지고 큰 가뭄이 들면 그 씨앗들 종자들은 다 어떻게 되나? 멸종되나? 뭐 어쨌든 생산을 못하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체르노젠 지역에 그 당시 1933년 이때 거의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종자를 이제 다 뺏겨가지고 종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넓은 체르노젠의 흑토 지역이 엄청난 흑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다들 굶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는 좀 똑똑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 나라가 서로 모여서 그런 작업을 했는가 봐요. 저 노르웨이 가면 뭐 그 빙하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땅굴을 엄청 깊게 파가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고 괜찮고 어떤 위기가 생겨도 이렇게 거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런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종자들을 다 거기다 모았어요.
완전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같잖아. 그래서 거의 모든 작물들의 씨앗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기후 위기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이러는 것도 유럽에서 이렇게 EU에서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뭐 공장들이 뭐 펑펑펑펑 하면서 우리 환경이 이렇게 그 굉장히 점점 더 훨씬 더 나빠졌을 텐데요.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9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제기돼서 2000년대 또 2018년 뭐 17 이때 이제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듭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공장들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래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산화탄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힘들잖아요. 특히 인도 같은 중국 같은 우리나라도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유럽 EU에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생산을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생산했겠죠. 다행히 누군가가는 이 위기를 인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어린 청소년들이 한몫을 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농사 안 했는데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중고생들이 나와가지고 대거 나와서 우리 미래가 위험하다. 여러분들 자식들 아니 내 세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이제 뭐 비가 조금 더 오고 태풍이 좀 더 오고 뭐 그래도 괜찮겠지. 2050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지.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자식 세대까지 내려가면 이것은 뭐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나서 가지고 막 농성을 하고 그 유엔에 가서 뭐 이렇게 그 발표도 하고 막 호소를 하고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종자에 관한 이런 것들도 인류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지역에 세계의 많은 종자들을 우수한 종자들을 모아가지고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종자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자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선진국이라 해도 다 그런 데 뛰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종자 이런 것들을 개발을 자주 하죠. 옥수수 같은 것도 초당 옥수수 이런 거 맛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찰옥수수 유명하다대. 대학 찰옥수수 맛있나요? 그거 유명하대. 괴산 대학 찰옥수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자 회사들에서 그 연구원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맛있다고 전국에 이렇게 택배로 막 보내지고 심지어 해외까지 수출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옥수수에서 뭐 대학 찰옥수수나 초당 옥수수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것들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게는 훨씬 이제 이렇게 풍요롭게 그 생산을 하니까 잘 팔리니까 농민들도 좋고 수박이나 참외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포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좀 큰 거 있잖아요. 옛날 포도 말고 옛날 우리 캠벨 이런 거 말고 요즘에는 굉장히 알도 굵고 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포도보다는 우리나라 포도가 훨씬 맛있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는 대한민국 사과거든요. 다른 나라 가서 사과 보세요. 이만해가지고 별 맛도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배는 대한민국 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과일은 정말 맛있는 게 많아요. 제주도에 뭐 한라봉 같은 이런 거, 캘리포니아 그런 지역에 있는 오렌지보다 훨씬 맛있어요. 보면 제주도에서 뭐 생산되는 한라봉 말고도 뭐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맛있고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종자들의 이런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참 밀접하게 사실은 돼 있습니다. 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쌀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서 이렇게 우리가 싼 가격에 쌀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종자 회사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계에서 5대 종자 국가 중에 하나예요. 종자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같은 데는 몬산토 같은 이런 종자 회사에서 거기는 이제 대량으로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어제 프레리 지역은 미국이 영토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거든요. 중국보다 미국이 커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프레리 지역이에요. 대평원이고 사막이 아닌 대평원. 그냥 심으면 뭐 나는 이제 이렇게 황토 지역. 거기 미시시피강이 흐르는 지역. 그야말로 이렇게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홍수도 잘 안 나. 기후도 너무 좋아. 뭐 거기가 그렇게 옥토인데다가 기후 조건도 좋고 뭐 인프라까지 잘 갖춰진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개량하는 그런 이제 종자들은 거기에 맞는 걸 개량을 해서 종자들을 옥수수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래서 GMO가 유명하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 대량 생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콩이 줄줄줄 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닥다닥 다 붙고 있고, 옥수수도 뭐 이렇게 엄청 팔뚝이 아니라 발뚝이라 종아리만한 옥수수가 거기 알알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미국 같은 데인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이렇게 뭐 사과, 또 옥수수, 배 이런 과일들, 포도 같은 이런 과일들이 이렇게 그 종자를 잘 개발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되는데요. 이것들은 세계 어디 가서도 다 통하지 않나? 미국처럼 GMO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유전자 조작을 잔뜩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걸 생산해서 그렇게 생산하는 것들은 사료용밖에 되지 않거든요. GMO 이렇게 유전자 조작한 것은 식용으로 하기가 좀 맛이 좀 떨어져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사료로 들어가고 식품 첨가물 이렇게 들어가요. 액상과당은 거의 대부분 전분이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료수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설탕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전분가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조작된 그런 그 옥수수로 콩으로 만든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럼 유전자 조작이 나쁜가? 지금까지 발표한 결과 중에 유전자 조작한 콩과 옥수수로 그걸 먹은 것이 인체에 해롭다라고 해서 발표한 것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유전자 조작한 GMO의 식품들이 공식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가? 진짜 그런가요? 그런 이제 식품 그런 것에 대한 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 연구는 어떤 기업에서 별로 지원하지 않겠죠. 국가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려고 안 하겠죠. 만약에 GMO 식품들이 이제 이렇게 인체에 해롭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인류의 많은 식품들이 가격이 엄청, 곡물가가 엄청 상승하게 되죠.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실 조금만 간단하게 실험을 해도 충분히 인체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자 이런 그 발전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강소국이잖아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전자제품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것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강추위, 여름에는 폭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인버터, 에어컨하고 뜨거운 거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개발된 상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에어컨도 잘 되고 뜨거운 것도 잘 돼, 세상에. 근데 우리나라는 꼭 있어야 돼요. 저 두 개씩을 에어컨 따로 뭐 히터 따로 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에 에어컨도 되고 히터도 되고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그 겨울과 여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기술 강국이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자 강국도 실현할 수가 있다.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어느 기관에서는 20몇이라고 하는 데도 있긴 한데요. 어느 기관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1등이라고도 세계 1위가 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R&D 투자를 잘한다, 많이 한다. 각 기업이나 국가에서 연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수익 대비 영업이익 대비 연구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기업들이 별 연구를 안 하는 것 하는 것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연구 R&D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이죠.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뭐 비용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 자산이 크기 때문에 비용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죠. 양자 컴퓨터만 해도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수십조 원을 들여서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 작은 대비 비율상 많은 곳에 R&D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국가 경쟁력이 20몇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국가 경쟁력이 많이 깎여요. 꿈이 없어요. 꿈이 뭐니? 공무원이요. 교사요. 공무원이요. 뭐 이렇게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참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사실 찾아보면 지금 말한 대로 종자 분야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망하고 종자는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통까지 시키고 농민들한테까지 이렇게 전수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미국은 우리가 진출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잼이나 아르헨티나의 그 팜파스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 이렇게 그 농업에서 그렇게 진출을 하면 거기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유통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물류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나라 다 가지고 있잖아.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트럭도 만들고 포크레인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농기계가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대동 뭐 이렇게 농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농기계 회사 몇 개 있어. 대동기계하고 무슨 기계, 동양기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수출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는 큰 기계밖에 없어. 기계가 커 막 너무 대형이야. 근데 우리 대동기계나 동양물산 기계들은 작으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세계 시장에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호미도 아마존에 인기가 많다잖아. 호미 같은 낫이나 호미 같은 게 우리나라에 같이 이렇게 괜찮은 제품이 잘 없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농업 분야만 하더라도 무한대로 우리가 세계 그 지역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생산 종자 그리고 농업 생산 또 유통 또 판매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서 그렇지. 젊은이들이 안 해서 그런 분야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거 이렇게 에어컨 인버터 있잖아. 히터 에어컨 같이 있는 이런 거 캐나다에다 이제 보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캐나다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도시였는데 본래 지금은 기후 위기로 이제 에어컨이 필요해. 거기도 인버터를 갖다 놓고 설치를 해야 돼. 이렇게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 지역에도 히터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히터가 필요할 수. 기후 위기가 심하잖아. 그런 거. 사막에 사하라 사막 이런 데도 히터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버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뭐 테레비도 잘 만들어, 컴퓨터도 잘 만들어,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계에 많이 유통하고 무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강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고 그 영역으로 진출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선물하세요.